자부심과 결의를 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는데 피부색 때문에 판단을 받고 의심을 받고 굴욕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은 지훈에게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땀과 용기, 그리고 끈기 있는 결의가 정점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고 대부분이 꿈꾸던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사업을 처음부터 일궈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고 자신의 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하게 서서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그는 은행에 일상적인 방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미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틀림없이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시선은 조금 너무 오래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무시하기 쉬웠지만 그는 공기가 약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희미한 떨림과 같았고 햇살이 비치는 방을 지나가는 그림자 같았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자신이 하려고 온 일에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지고 은행을 걸어갔고 그의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대기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왼쪽에 줄을 서 있는 한 여성을 알아챘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로 옮겨갔다가 그녀는 재빨리 손을 닦았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녀는 지갑을 몸에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자세가 그에게서 약간 멀어졌다. 지호는 그녀의 생각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했다. 그는 은행원을 향해 걸어갔고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경비원의 시선을 마주쳤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편안해 보였던 경비원이 갑자기 긴장했고 그의 표정은 아주 살짝 굳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가 방 전체에 퍼져서 모든 시선, 모든 속삭임, 모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연결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더 무거워졌다. 모든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고 마치 그가 속하지 않는 공간으로 발을 디딘 것 같았다. 지호는 계산대에 다가가서 계산원의 친절한 인사가 이상한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앞에 다다르자 그가 마주친 표정은 환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년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계산원이 그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광택이 나는 구두에서 디자이너 시계로 옮겨갔고 각 품목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녀의 표정은 예의 바른 호기심에서 차갑게 바뀌었고 그녀의 입술은 얇고 불만스러운 선으로 눌렸다. 그는 그녀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마치 무너뜨릴 생각이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퉁명스러웠다. 그는 신분증을 건네주고 왜 거기에 있는지 설명했고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면서 자부심이 솟구쳤다. 하지만 신분증을 내밀자마자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얼굴에 의심이 번쩍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의 명함을 보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졌다. 지훈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녀가 성공한 사업가를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기대했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정이었다. 주변에서 중얼거림이 커졌다. 그는 대화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지만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시선은 그에게 머물렀다가 마치 응시하는 것을 들킨 것처럼 재빨리 돌아갔다. 그는 그 속삭임이 무게가 그의 어깨에 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가슴에 매듭이 조여졌고 무기력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만에 이런 기분을 느꼈다. 인생에서 겪어온 모든 것을 극복한 남자 지호는 갑자기 자신이 가정과 편견의 집합으로 전락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침묵을 깨기 위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그의 목에서 막혔다. 그의 주변에서 모든 속삭임, 자세의 미묘한 변화는 그가 무엇을 성취하든 항상 그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계산원의 손가락이 카운터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침내 그녀는 마지못해 시선을 책상으로 돌렸다. 신분증.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목소리에 약간의 불신이 섞여 그녀는 덧붙였다. 이게 당신 것이에요. 그 질문은 공중에 떠돌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타격처럼 떨어졌다. 지호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참았고 턱을 꽉 다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고 그의 어조가 그녀에게 그가 받을 만한 존경, 그가 얻은 존경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다. 은행원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는 신분증을 내려다보더니 마치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사진 속 남자와 어딘가 다른 듯 지훈을 다시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많은 돈을 다루고 있군요. 그녀는 낮지만 차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의미는 그들 사이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해. 그것은 질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가려지지 않은 비난이었고 판단력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호는 그녀가 그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과 굴욕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합법성, 여기에 있을 권리,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할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계산원과 직원들은 거리를 두고 그에게 조심스럽게 시선을 던졌고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경계심까지 다양했습니다. 계산원의 목소리가 커져 근처에 있는 매니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살짝 들어올려 그를 부를 정도로 흔들었습니다. 이거 좀 볼 수 있어. 그녀가 날카롭고 권위 있는 어조로 외쳤습니다. 마치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다가오자 계산원이 그에게 신분증을 건네주며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지훈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다. 그냥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리며 마치 그가 실수를 해서 사기꾼이라는 걸 밝히기를 기다리는 듯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그가 사기꾼이라는 걸 확신하는 듯했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고 신분증을 살펴보았고 잠깐 지훈에게 시선을 돌린 후 다시 손에 든 카드로 돌아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대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목에서 말이 막혔다. 주변에서 중얼거림이 커졌다. 호기심, 의심, 판단으로 가득 찬 낮은 웅얼거림이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손님들은 살짝 몸을 기울여 더 잘 보려고 노력하며 마치 오락거리인 것처럼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은행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비난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계좌로는 이 금액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은행의 조용한 웅웅거림을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태도와 지훈 같은 사람이 이런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불신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문장마다 더 강렬했고 단어 하나하나가 마지막 단어보다 더 무거워서 마치 그녀가 그에 대한 사건을 조각조각 쌓아 올리는 듯했습니다. 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배가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호는 거의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당함을 알아차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은행원의 의심을 반영하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한가운데에 홀로 서서 모든 비판적인 시선, 모든 억눌린 속삭임이 무게를 느꼈습니다. 매니저는 조심스럽고 불신하는 표정으로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지호는 얼굴에 굴욕의 열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계산원의 눈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시선에는 마치 그녀가 말하지 않은 요점을 방금 증명한 것처럼 차가운 만족감이 번쩍였다. 그녀는 뒤로 기대고 팔짱을 끼고 그녀의 표정은 조용히 조롱하는 듯했다. 그럼 당신은 진짜로 누구인지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지만 지우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표면 바로 아래에 끓어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섰다. 그는 이 순간이 그의 존엄성을 앗아가게 두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 왔다. 지우는 이렇게 노출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인 적이 없었다. 그는 카운터 옆에 서서 매니저가 그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플라스틱에서 무언가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듯이 계속해서 뒤집는 것을 지켜보았다. 계산원은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녀의 표정은 조용한 승리감으로 어두웠다. 마치 그녀가 큰 속임수를 밝혀낸 것처럼. 은행 직원들은 하나둘씩 중립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바디랭귀지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켜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지훈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침묵의 증인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벽이 닫히는 것을 느꼈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그가 들이마시는 숨은 한숨 한숨이 전보다 얕아졌다. 판단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지우는 눈꽃으로 몇몇 손님이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의 호기심은 펼쳐지는 장면에 집중되었다. 그는 낮은 중얼거림의 웅얼거림을 들을 수 있었다. 대화의 조각들이 그의 배를 뒤틀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야. 목소리가 속삭였다. 다른 사람이 의심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냥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데? 속삭임이 커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판단의 합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이 자신을 해부하고 그를 그들 자신의 가정으로 축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들 중 몇몇이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그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 깨달음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았다. 더 이상 의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광경이었다. 그들은 그의 굴욕을 포착하고 그의 정체성과 업적을 몇 초 분량의 영상으로 축소했다. 지우는 얼굴이 부끄러움에 붉어지고 손이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열이 그의 뺨으로 올라왔고 불타는 당혹감이 그를 삼킬 위협을 가했다. 그의 일부는 카운터에서 돌아서서 엿보는 눈과 속삭이는 비난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강하고 성공의 모든 인치를 위해 싸운 다른 부부는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매니저의 질문은 더 날카롭고 침습적이었다. 에반스 씨. 그는 차갑고 임상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다소 특이한 거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암시가 담겨 있었고, 지우는 그 암시가 공기 중에 두껍게 퍼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성공적인 사업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을 보았다. 다른 신분증이 있나요? 매니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표정은 굽히지 않았다. 그 질문은 때리는 것과 같았고, 각 단어는 마지막 단어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의 배는 분노와 좌절로 뒤틀렸다. 굴욕은 물리적인 무게처럼 그를 눌렀다. 그는 이미 신분증을 제시했고, 이미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우는 민호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목적의식이었고,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지훈, 민호의 목소리는 친숙함이 느껴졌지만, 긴박감도 느껴졌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방 안의 변화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속삭이는 손님들, 딱딱한 은행 직원들, 심지어 매니저까지도 모두가 잠시 얼어붙은 듯했고, 명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등장에 대비하지 못한 듯했다. 지우는 숨을 내쉬었고, 마침내 자신을 본 사람을 보고 가슴의 긴장이 약간 풀렸다. 의심이 아니라, 변칙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훈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은행원이 끼어들었고, 그녀의 어조는 딱딱하고 방어적이었다. 레이놀즈 씨, 우리는 이 거래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꽤 큰 거래이고 민호는 한 손을 들어 한번 쳐다보며 그녀를 침묵시켰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매니저의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지훈의 신분증으로 옮겨갔다. 진심이에요. 그는 차분하지만 절제된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그들이 당신을 신문하는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꽉 다물었다. 분명히 제 성공이 저를 의심하게 만드는군요. 방은 이제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광경을 열렬히 지켜보던 군중은 갑자기 불확실해 보였고, 그들의 중얼거림은 이제 죄책감에 찬 셔플링으로 축소되었다. 민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며 지훈의 신분증을 꺼내 매니저의 손에서 받아들였다. 그 손놀림은 방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카드를 잠시 살펴보고 지훈에게 돌려주었다. 이 남자는 이 기관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그는 강철 같은 어조로 말했다. 그는 여기 있을 권리가 있고, 괴롭히거나 지연시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원은 침을 크게 삼켰고, 갑자기 카운터 뒤에서 매우 작아 보였다. 여전히 잘못된 통제 감각으로 뻣뻣했던 매니저는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당신은 그저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말을 가로채며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기관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지우는 은행 직원들이 불편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권력 역학이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는 지훈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사과하는 듯했다.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당신의 거래를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망설였다. 분노, 좌절, 굴욕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안에서 뛰고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 부당함, 은행의 모든 눈이 한때 그를 판단했고 지금은 불안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방식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권이 있었다. 그는 떠날 수 있었고 괴로움이 이기게 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요. 그는 민호의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민호는 직원에게 돌아섰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래를 처리하세요. 즉시요. 은행원은 서류를 더듬으며 약간 떨리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권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품위 있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위 있게 나갈 것입니다. 거래가 마침내 처리되자 더 이상 지체 없이 불필요한 질문 없이 지훈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 구매를 마무리한 것 이상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의심, 판단, 편견도 그가 누구인지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은행은 이제 으스스하게 조용했고 그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기억할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침묵을 뚫고 흘러나왔고 꾸준하면서도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매달려 은행의 벽과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는 시선을 방 전체로 옮겨 자신에 대해 속삭였던 사람들의 눈과 의심의 눈초리로 자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깨달음, 아마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 깊은 무언가에서 바뀌었습니다. 지훈은 계속하기 전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른 고객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전문적으로요. 하지만 이 카운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당신의 눈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매니저는 마치 끼어들듯 목을 가다듬었지만 지훈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건 나에 대한 것만은 아니야.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거야. 나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이야. 무겁고 불안한 침묵이 방 안에 자리 잡았다. 민호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지훈을 존경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얻었다. 운이 좋아서도 지름길 때문이도 아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내 사업을 일궈냈다.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이 본 것은 당신 자신의 의심뿐이었다.
계산원은 침을 꿀꺽 삼켰고 그녀의 손은 카운터에 긴장하게 얹어 있었다. 매니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고 더 이상 통제력이 없었다. 지우는 이 순간 이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과는 필요 없어.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조용하고 더 절제되었다. 더 잘해야 해. 방 안에는 판단이 아니라 깨달음의 웅얼거림이 퍼졌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 옆으로 걸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가 오라.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장면을 녹화한 고객들은 이제 휴대전화를 내렸다. 어떤 이들은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고 어떤 이들은 그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매니저가 마침내 말을 꺼냈고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고려할게.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하룻밤 사이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가 민호에게 돌아섰을 때 민호가 그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자 지우는 오늘이 단순히 존경을 위한 싸움 이상의 무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술이 되었습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지우는 이제 그의 시선을 피하는 은행원에게서 서류를 받고 신분증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위험을 잃지 않은 채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떠날 때 아무도 감히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